자, 지금 안내 드리는 내용은요, 제가 중고차를 판매를 하면서 많은 분들, 즉 초보 운전자분들께 이제 안내를 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 고객분들이 이거를 유튜브에 좀 올려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요거를 추려가지고 올려드리려고 하는데, 다른 부분이 아니고 초보 운전자분들이 운전을 하실 때 가장 좀 먼저 숙지를 해야 되는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아무래도 초보 운전자분들이 이제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꽤 많거든요. 운전을 함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좀 걱정을 덜 해드리고, 그리고 무엇을 먼저 연습을 좀 빨리 해서 몸에 익히는 게 좋은지, 요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실제로 저희 그 중고차를 구매하신 고객분들은 굉장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진짜 말이 된다, 이해가 된다라고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자, 그거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약 4가지 정도가 됩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대부분 운전을 하시면서 이제 힘들어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또는 저희 중고차 매장에서도 몇 번 경험이 있어요. 중고차를 구입을 하고 바로 차량을 끌고 나갔다가 전봇대라고 하죠. 전봇대를 들이받고 이제 다시 돌아오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익숙하지가 않기 때문에 발생이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데 당황한 나머지 엑셀을 밟으신 거예요. 그래서 전봇대를 들이받고 다시 사고가 나서 돌아오는 경우가 있고, 최근에 뉴스를 보게 되면 뭐 블랙박스로 본 세상이라든지 여기에 보게 되면 급발진이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분명히 이제 급발진이 있을 수도 있지만 급발진이 아닌 경우도 굉장히 많고, 운전 미숙으로 인한 사고가 아닐까 하는, 이게 왜 그런 의구심이 드냐면 대부분이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에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아무래도 이제 연세가 드시면서 몸이 약간 둔해지거나 그런 부분 때문에 이 당황했을 때 브레이크 페달을 못 밟고 사고가 나는 경우가 아닌가, 저 혼자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변에 이제 대개 또는 이제 친구나 뭐 형제나 부모님 차가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대부분은 시간이 날 때, 틈이 나는 족족 앉으셔 가지고요, 내 자세를 시트를 맞춰 놓은 다음에 브레이크하고 엑셀을 수시로 밟습니다. 수시로 밟으면서 연습을 하는 거예요. 지금 영상 보이는 것처럼 수시로 브레이크 엑셀, 무의식결에 그냥 앉아도 브레이크 엑셀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무한 반복을 해서 계속 밟게 되는 거죠. 정말 당황하는 순간이 생겨도 브레이크를 밟을 수 있게끔 몸이 따라가는 거예요. 내 생각이 따라가는 게 아니고 몸이 자연적으로 브레이크를 갈 수 있게끔.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운전 경력이, 제가 예전에 처음 운전할 때 버스를 타고 버스 기사님이 운전하는 걸 보면서 이런 식으로 공부를 했었거든요. 그것처럼 지금 이 영상처럼 브레이크 엑셀을 수시로 밟아서 내 몸이 자연적으로 익히게끔, 어떤 급박한 상황이 생겨도 브레이크하고 엑셀을 구분할 수, 내 몸이, 다리가 구분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게 저는 첫 번째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 많이 공감도를 하셨어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사고가 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 날 때마다 틈 나는 족족 계속 연습을 해주시면 나중에 운전할 때 브레이크하고 엑셀이 이제 정확히 명확해진다라는 거. 예, 이게 이제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요즘도 그렇고 가끔 이런 얘기 합니다. 끼어들기를 못해서 부산까지 간다, 뭐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거든요. 이 운전하면서 가장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사이드 밀러를 보는 거예요. 사이드 밀러를. 근데 이것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주행할 때 굉장히 어려웠었거든요. 이 사이드 밀러 같은 경우는 차량을 아까 그 브레이크 엑셀 밟을 때 그 도로 옆이라든지 이런 데 잠깐 세워 놓은 다음에요, 브레이크하고 엑셀을 계속 연습을 하면서 사이드 밀러를 꾸준하게 보세요. 꾸준하게. 그거밖에 답 없어요. 계속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영상처럼 차가 이렇게 지나가는 게 보이게 되고, 어느 시점, 정확히 언제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사람마다 틀릴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시점이 되면 이 차와의 거리 간격이 이해가 됩니다. 계속 반복하는 수밖에 없어요.
무궁무진하게 반복. 브레이크 엑셀 밟으면서 좌우로 차가 오는 거, 차가 어디 있는지를 계속 봐서 내 몸이 익숙해져야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이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이드 밀러에만 절대로 중요합니다. 이거는 절대 사이드 밀러에만 의존하면 안 된다라는 거. 요즘에는 이제 후측방 경보 기능이라는 게 있어서 차 옆에 사각지대에 물건이 오면, 물체가 오면 알려주는 센서가 있는데요. 대부분 초보 운전자분들은 가격을 저렴한 걸 찾기 때문에 이 기능이 없는 차량들이 많습니다. 제 차도 없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부터 이제 버릇들인 게 사이드 밀러를 보고 어깨 너머 한 번 더 보고, 오른쪽도 사이드 밀러 보고 어깨 너머 한 번 더 보고, 이게 습관이 돼 있어요. 이러면은 사각지대 괜찮습니다. 안전할 수 있어요. 물론 이제 가끔가다 핸들을 좀 빨리 돌려가고 저도 당황할 때가 있기는 한데, 기본적으로 사이드를 볼 때는 옆에 한번 보고, 오른쪽도 사이드 볼 때 어깨 너머를 한번 보고, 이런 식으로 이걸 계속 반복을 해주는 거예요. 계속 반복.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나중에 어느 시점이 되면 그걸 그대로 응용을 하고 있을 거라는 거죠. 굉장히 많은 반복이 필요합니다. 그게 이제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대부분 이제 운전하시는 분들이 똑같이 하시는 거, 특히나 이제 여성분들이나 초보 운전자분들이 굉장히 의자를 당겨서 무릎팍이 그 앞쪽에 핸들 밑으로 닿을 정도까지 당겨서 주행을 하시고 등받이를 꼿꼿이 세우시고요. 이 핸들하고 내 가슴하고 거리가 차이가 안 날 정도로 주차를 운행을 하세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만약에 내가 아니더라도 뒤에서 누가 봤더라도 무릎 착살날 수 있고 가슴 착살날 수 있어요. 가능한, 이거는 뭐 앞에 것보다는 이제 뭐 자율에 의할 수밖에 없지만, 가능하다라면 좀 넓게 여유를 잡고 운행을 하시는 게 나중에 무슨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 대처하기가 좋습니다. 무릎도 안정권에 들어갈 수가 있고, 뭐 크게 사고가 나면 안 되겠지만 만약에 하나 그런 상황이 생기게 될 경우에 공간을 너무 짧게 잡아버리면 내가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발이 닿는 한도 내에서 조금은 여유 있게 운전을 하시는 게 가장 좋다라는 거. 이게 세 번째였고요. 네 번째, 요거는 제 개인적인 바람이 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제 주변에서 저한테 욕을 할 정도로 운전을 좀 천천히 하는 편이에요. 뭐 급할 거 없고, 아무리 빨리 가봐야 앞에 신호등에서 같이 서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좀 여유 있게 운전을 하면 앞에 차하고도 거리가 좀 여유가 있습니다. 그럼 대부분 이제 끼어드시는 차들이 있어요. 그분도 이제 자연스럽게 끼어들면 뭐 깜빡이 끼어들고 그러면은 뭐 저도 그냥 브레이크 밟고 자연적으로 이렇게 쓰게 되는데, 그렇지 않고 틈이 있으니까 여긴 내 자리야라고 팍 치고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어차피 끼어들어야 되는 상황이지만. 근데 깜빡이는 켜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나 이쪽으로 들어갈 거니까 알고 있어라고 알려는 줘야 된다는 거죠. 의사 표시잖아요, 그게 서로 간에. 그리고 저는 제 앞차와의 거리를 내 안전을 위해서 앞차하고의 거리를 두는 거지, 그이들 끼어들라고 내가 앞차와의 거리를 두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끼어드는 거 아닙니다. 앞차하고의 내 거리를 유지하려고 하는 거지, 다른 사람들이 급하게 끼어드는 바람에 내가 사고가 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거는 굉장히 잘못한 거죠. 깜빡이라도 켜고 여유 있게 들어온다면 당연히 좀 끼워줄 용의가 있고요. 아무래도 제가 끼어들었으면, 또 제가 다른 사람들 끼워줬으면 고맙다는 생각 안 드나요? 예전 같았을 경우에 손을 이렇게 뒤로 흔들어 줬어요. 그 썬팅이 이렇게 진하지가 않던 시절이죠. 손을 흔들어 주면 뭐 그냥 뭐 용서, 서로 이제 화가 나도 참고 이제 주행을 했었는데, 요즘은 썬팅이 워낙에 진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손을 흔드는 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비상등을 켜게 되죠. 내가 만약에 끼어들었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또 내가 끼어드는 거를 도와줄 이유가 사실 없어요. 봐줄 이유가 없다고요. 그냥 본인도 그냥 짧게 붙어서 가면 되는데 저를 끼워줬잖아요. 그러면 고맙다라고 비상등 한번 틀어주는 거는 서로 간의 배려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처음 운전하시는 분들도 이런 부분들은 꼭 알고 운전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몸에 배야 되니까 익숙하게. 이 부분을 이제 강조를 좀 드리고 싶고요. 저희가 이제 횡단보도 같은 경우 파란불이면 주행을 하고 빨간불이면 쓰잖아요. 이거는 모든 인간들이 똑같이 약속을 한 겁니다. 약속이라는 거는 분명 지키기 위해서 만든 게 약속이에요.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라면 사람이 아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 간에 이제 깜빡이를 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오른쪽으로 갈 거야 라고 이제 의사 표시를 하는 거고, 왼쪽으로 갈 거야 라고 의사 표시를 하는 건데,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사람이 아닌 거겠죠. 약속을 지키라고 만든 게 약속이니까. 꼭 요런 그 소소한 거지만 요런 깜빡이 같은 것도 지켜주고 비상등도 켜주면서 운전할 때 서로 간에 안전을 도모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네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사실적으로 가장 중요한 건 두 개예요. 1번과 2번. 브레이크 엑셀을 계속 꾸준하게 밟아서 내 몸이 익힐 수 있게끔, 급한 상황이 오더라도 내 몸이 기억을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사이드 밀러와 어깨 너머로 보면서 뛰어들기를 할 수 있는 차와의 거리 간격을 쉽게 판단할 수 있게끔 하는 그 두 개가 이제 가장 중요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약속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이 부분을 꼭 숙지를 해서 안전운행을 하시는데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